안녕하세요. 낙서방송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까지 비교적 그냥 썰 내지는 그냥 귀여운 그림들을 좀 끄적끄적 그리고 그랬는데, 왜냐면 낙서방송이니까 괜찮지 싶었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크네. 좀만 낮출게요. 마이너스 1데시벨. 근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막 되게 수준급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꽤 뭐 그림을 잘 그려본 적 없으시거나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 방송을 더 봤으면 하는 바람에, 그래도 목소리가 크네. 그런 바람에 좀 실력은 안 되지만 약간 강좌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런 타이틀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왜냐면 저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닌데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좀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제가 그림 낙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어떤 이제 유튜버 분께서 이현이라는 분인데, 이런 그림을 가르쳐주는 방송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서 약간 용기를 얻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할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 건데, 일단 메인은 그거예요. 캐릭터를 4개 단계로 나누어서 익혀보자. 익혀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 그림 잘 그리고 싶다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기도 하고. 근데 그림을 보통 잘 그린다고 느껴지는 그림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거나 아니면 뭐 색채, 구도, 뭐 어떤 면에서든 간에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하여간 깊이가 있는 그림들이죠. 그냥 제가 맨날 그리고 노는 이런 우리 작은 고미 캐릭터 같은 걸로는 보고 나도 저렇게 잘 그리고 싶다 같은 말은 사실 듣기가 힘들어요. 미안하다 작은 고마. 아무튼 그래서 잘 그리고 싶은 그림은 확실히 깊이가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단번에 배울 수는 없겠죠. 약간 저 그림 그려봐요 하면은 저 그림 잘 못 그려요 하고 전라면 같은 거 이렇게 그리다가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눈썹 막 이렇게 그리고 코도 막 이렇게 그리고 머리카락도 막 이렇게 그리고, 이런 그림으로 바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4개 단계에 걸쳐서 캐릭터를 점점 사실체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가 이제 1단계를 좀 그리다가 어느 정도 여력이 된다. 그럼 2단계를 도전하고 3단계, 4단계 이렇게 연습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 그리는 지금 단계가 이 단계니까 뭐 이런 거를 좀 더 노력해 봐야지, 뭐 이런 목표를 좀 제시하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1단계는 보통 펜시 캐릭터라고 부를게요. 펜시 캐릭터 풍으로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이라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보통 펜시 캐릭터는 이렇게 머리를 최대한 동그랗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도 머리가 한 2개 정도 의 길이로 그리게 돼요. 보통 얼굴을 먼저 그리는 게 편한데, 눈도 동그랗게 그리고 눈꺼풀, 눈썹, 여기까지는 쉽죠.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림을 뭐 실력과 관계없이 이 정도 튜토리얼은 아마 가능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귀 쉽죠? 그리고 머리카락인데 지금 예시로 드는 캐릭터는 뭐 그냥 평범한 긴 머리 여자 캐릭터를 그려볼게요. 보통 이런 팬시 캐릭터 같은 경우 머리카락을 굉장히 크게 뭉뚱그려서 그리는 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 덩이, 이렇게 한 덩이, 이렇게 한 덩이, 이렇게 딱 그 팬시 캐릭터처럼 됐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좀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팬시 캐릭터는 머리카락을 세 덩이로 나누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세 덩이냐면 앞머리, 옆머리, 이러면 1, 2, 세 덩이죠. 이렇게 나누는 게 그리기도 편하고 좀 더 귀여워져요. 그리고 이제 세 덩이를 좀 이상한 강의가 되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겠죠. 방금 거는 두 번째 덩이를 정가운데 놨잖아요. 이걸 좀 조절해 볼게요. 여기 세 번째,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이러면 약간 가르마가 일로 옮겨갔죠? 이런 식으로 이 세 덩이를 약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개성을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앞머리가 없는 캐릭터는 어떻게 그리냐? 뭐 그것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캐릭터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펜시 캐릭터다 보니까 약간 동글동글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끝을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빼는 것보다 좀 둥글게 굴리는 게 더 저는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좀 취향인 것 같아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됐고, 보통은 캐릭터에 이렇게 옆머리를 그려주죠. 옆머리, 그리고 동그랗게 그리고 목 그리고, 보통 이게 헷갈리실진 잘 모르겠으나 머리와 목의 연결 부위가 되게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캐릭터가 이렇게 위를 보고 있으면 그럼 목은 어디서 그려야 되나? 여기서부터 나오나? 그리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캐릭터의 목을 안 그리면 됩니다. 약간 편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습이 안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리고 좀 즐거워야 되니까 그럴싸하게 그려지는 걸 해보자고요. 목을 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덮으세요. 뭐 이렇게 동글 덮으세요. 좀 더 덮을게요. 덮었죠? 그냥 이렇게 오신 척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약간 어려워하는 부위를 당연히 연습을 나중에 해야겠지만, 계속 거기서 막히면 그림 그리는 게 재미가 없고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없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기 힘든 건 조금 덮어두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되게 프로를 노리시는 게 아니라면 덮어두어도 괜찮다. 아무튼, 그리고 펜시 캐릭터 1단계 펜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깨가 머리를 잘 벗어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뚝 떨굽니다. 이거 맞죠? 뚝. 이 머리의 안에서 그냥 팔다리가 차렷했을 때 끝나야 돼요. 여기서 약간 나는 좀 더 고증에 철저한 편이지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2단계라고 규명하고 싶어요.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1단계에서는 그냥 어깨가 뚝 떨어집니다. 굳이 표현을 하면 아마 이런 느낌으로 몸이 되게 작게 그려지는 거죠.
대신 손을 크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할 때 몸이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게 그리거나 아니면 뭔가 보신 게 있어서 이렇게 허리랑 가슴이랑 골반을 나눠서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최소 2단계, 3단계까지 가야 이렇게 그리는 거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몸이 이렇게 둥글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둥글게 있고 여기까지. 그리고 손을 아까 손을 크게 그리는 게 포인트라고 했죠. 펜시 캐릭터의 경우에는 맞아요. 손을 좀 크게 그리면 귀여움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레고처럼 그려볼게요, 그냥. 그리고 다리인데, 다리의 경우도 이 상체가 1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상하 반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그리는 게 약간 유치원 때 그리던 느낌이긴 한데, 일단 그냥 편하게 가자고요. 사실 다리를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은 처음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발목, 이게 1단계 펜시 캐릭터. 왜 펜시 캐릭터라고 계속 부르냐면, 뭔가 그냥 펜시 용품에 별 의미 없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 그림이라서 펜시 캐릭터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조금 더 뭐 귀여우려면 고양이 그림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주머니 표시도 좀 해주고, 시계도 차고, 핀도 꽂고, 좀 덜 기본 아바타 같아졌죠? 여기 무릎에 덧댄 것도 이렇게 있고, 이런 뭐 꾸밈 요소는 뭐 다 개인 취향이고 제가 좋아하는 걸 넣는 거고,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그려보고 싶다 하면은 이 1단계 펜시 캐릭터부터 한번 도전해보는 걸 권합니다. 그리기가 일단 쉬워요. 뭐 귀가 어떻게 생겼느니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펜시 캐릭터. 두 번째를 뭐라고 부를까? 개인적으로는 웹툰 캐릭터 정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웹툰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웹툰에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뭐 그런 구조들이 갖춰져 있는 형태를 이제 웹툰 캐릭터라고 저는 그냥 혼자 불러요. 그래서 웹툰 캐릭터부터는 관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 1번 펜시 캐릭터가 하는 행동이야 봐야 팔을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이상의 움직임을 얘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하는 단계니까 막 거창한 포즈나 뭐 구도 같은 거를 아직은 그릴 여력도 안 되고, 그린다 한들 무너집니다. 그림이 애초에 이 캐릭터로 그런 구도를 연출하는 건 또 실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리도 킥해봐야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게 전부니까 관절을 그린다 해봐야 큰 의미가 없죠. 근데 두 번째 캐릭터부터는 관절을 그릴 건데, 이 관절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 캐릭터 그림의 제일 높은 난이도에 있어요. 관절이란 게 쉽게 볼 일이 아니고, 관절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이렇게 굽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그 살과 뼈의 뒤틀림, 뭐
긴장,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잘 그린다는 거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 다 방법이 있죠. 일단 2단계 캐릭터부터는 약간씩 디테일이 생겨요. 아까 처음에 머리를 동그랗게 그리기 시작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2단계에서부터 눈부터 그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편법이에요. 이 교과서가 아닙니다. 눈부터 그리는데 아까 저희가 1단계 캐릭터에서 눈을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표정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징긋, 그리고 코, 왜 이런 표정을 그렸지? 아무튼 그리고 눈, 코를 먼저 그린 이유가 2단계부터는 제일 큰 변화는 머리카락 그리는 방법, 그리고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1단계랑 좀 차이가 커요. 처음에는 머리를 세 덩이로 잡고 그냥 이렇게 나눠라 했는데 이게 2단계에선 크게 변화는 없어요. 다만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2단계에서는 이렇게 좀 더 나누고, 왜 1단계에서는 안 그랬지만 머리카락을 먼저 그리고 나니까 턱을 그리기가 쉬워졌죠. 턱은 이렇게 아래 V자만 그려주면 되게 머리카락 그리고 나면 턱 그리기가 쉬워져요. 그렸죠? 그리고 귀는 적당히 그려주고, 미끌미끌해갖고 머리카락도 그려줍니다. 이게 1단계와의 차이는 머리카락을 좀 더 사실적이라고 말하기 사실 좀 민망하지만 비교적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얼굴형도 좀 덜 유치하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부터는 이제 목을 그리는 게 좋은데, 이 캐릭터를 보통 우리가 머리를 크게 그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사실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의 수단으로 사용되니까 사실 머리만 둥둥 띄워놓고 만화를 그려도 될 정도로 얼굴의 중요성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커진 머리를 몸으로 잘 연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2단계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렇게 그렸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적당히 맞는 목을 그리려면 사람 기준으로는 이렇거든요. 조금 더 얇을 수 있겠다. 근데 굵어요. 이거를 만약에 몸이랑 또 이으려면 몸은 또 이 정도 어깨가 나와야 되죠. 이거보다 좁으면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어쩔 수 없이 가늘게 가져가야 돼요. 이 정도. 제 생각엔 이 눈이랑 눈 사이 정도 굉장히 얇게 가져가죠. 얇게 가져가고 어깨와 몸을 그리는 게 이제 조금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진다기보단 약간 고민을 해서 그려야 되는 단계인 거죠. 이번에도 그냥 평범하게 서 있는 자세를 그릴 건데 목이 어깨랑 이렇게 그리고 어깨를 이번에도 머리 안쪽으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관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절을 이렇게 그리지도 않고 나중에 4단계쯤 가서 막 지금 선이 너무 이말년식 선처럼 돼 있네. 이렇게 가지도 않고 이렇게 갑니다. 커브길처럼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아유, 잘 안 되냐, 미끄러워서. 이렇게. 그냥 관절이 이부쯤에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냥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2단계까지도 우리는 좀 그림을 그냥 재밌게 귀엽게 그리는 게 목표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심화적인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이상해졌네. 일단 뭐 이렇게 할게요. 하고 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2단계에서도 몸에 막 이런 걸 표현해 줄 필요가 저는 그닥 없다고 봐요. 몸은 어깨보다 그냥 안쪽으로 떨궈서 그 1단계에서 이렇게 마른 목골로 그렸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허리 라인을 좀 잡아줘요. 대신 허리 라인이 여기 있겠죠? 허리 라인을 기준으로 좀 벌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떨어지고, 그리고 대충 한 여기서부터 다리가 있겠지 싶은 데서 그냥 일자로 떨궈줘요. 그리고 똑같이 발목 쉽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냥 대충 옷같이 생긴 걸 그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생각한 2단계 캐릭터. 좀 못생기게 뽑혔다. 이거를 제가 왜 웹툰 캐릭터라고 부르는지 좀 아시겠나요? 그냥 최소한의 웹툰에 등장시키기 위한 그런 구조적인, 이렇게 되면 이제 캐릭터가 좀 더 달리거나 하는 자세를 구현하기도 편하겠죠? 편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얘도 이렇게. 그리고 얼굴 표정도 좀 더 다양하게 바꿔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물론 1단계를 가지고 이걸 못하느냐라고 하면 못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막히는 구석들이 생깁니다. 자, 이게 2단계 웹툰 캐릭터. 일 단계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2단계, 이게 1단계. 보시면 뭔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약간 더 그 사지가 조금 더 이렇게 붉어져 나오고, 표정도 좀 더 커지고, 머리카락도 조금 더 세분화됐죠. 이런 식으로 2단계 캐릭터를 연습하면 됩니다. 전 지금 그린 거 보니까 저도 2단계를 연습을 해야겠네요. 예시를 준다고 그리니까 좀 이상하게 그려지는 것 같고, 저는 차라리 1단계는 되게 쉬워요. 이게 저의 한계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1단계는
보통 여기서 눈, 코, 입, 머리카락 지우고 머리카락 없고 그냥 귀 같은 거 달면 그대로 동물 캐릭터 그리는 방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2단계부터는 조금 더 사람의 형태를 띠려는 성질이 있죠. 이제 대망의 3단계. 3단계는 3단계는 저는 피규어체라고 불러요. 피규어체.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이 다 구현이 가능하고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체 구조들을 다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인데 가만히 서 있는 걸로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약간 구도 조금만 잡아볼게요. 얼굴 몸 이 정도만 잡고 3단계는 이제 그냥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뭐 캐릭터를 그리고 만화를 그리고 짤방을 그리고 할 때 대부분 사용되는 그런 캐릭터 형태예요. 지금 구도를 잡은 것만 봐도 아시다시피 관절들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하고 몸의 뭐 중심이라던가 상하체 구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도록 표현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사실 많은 그림 좀 이렇게 취미로 그리시는 분들이 저는 여기서 막힌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보통 이런 캐릭터는 어떻게 그리느냐면 저처럼 구도를 잡으셔도 되고 만약에 포즈가 막 어렵지 않다? 그러면 아니면 뭐 전시를 그릴 필요는 없다? 그러면 구도를 굳이 이렇게 안 잡으셔도 상관없다고 봐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쭉 만들었다가 그냥 다른 데다 그리셔도 상관없겠죠? 펜이 좀 두껍네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구도를 사실 잡아놓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 잡아놓은 구도랑 이미 약간 다른 모양새가 돼 있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하러 이걸 잡았지 하면서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림을 많이 오래 그리신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우실 리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던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림을 이제 막 좋아해서 그리기 시작하는 분들은 뭔가 더 다양한 구도를 그려보고 싶고 실력을 늘리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그림만 그리던가 아니면 뭔가 나는 아직 그걸 잘 못 그리는 데도 어려운 그림에 도전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그림에 도전하는 거 개인적으로 좋은 자세이긴 한데 저희가 입시생도 아니고 프로로 그릴 게 아니면 사실 그림이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매일 그리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걸 약간 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급하게 어려운 그림과 구도 같은 거에 막 도전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실력을 이제 한탄하면서 그런 게 저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까지 오면은 선이 좀 저는 이제 지저분해지기 시작해요. 잘 그리는 분들은 당연히 덜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유효한 선을 따는데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너무 열중했네요. 잠깐 오른손이 있구나.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하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손이에요. 손이랑 발은 저도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지만 얼추 그려지지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얼추 그려지지가 않아요. 약간 그림이란 게 좀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저한테 그림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가 연이 안 돼서 빨리 헤어진 분이 있었는데 그림과 사진의 차이가 뭔지 아니? 라고 말씀하셔서 모릅니다 했더니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림은 그게 그, 그 사물인 것처럼 그 인물인 것처럼 속이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오라고 생각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가 그림을 사진처럼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쪼그려 앉아있는 여자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용인 것처럼 나무인 것처럼 모인 것처럼 속이는 작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림은 잘 속이면 된다. 뭐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림은 꼭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팔이 너무 두껍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보시면 사실 얼굴 말고는, 아니 몸 말고 얼굴은 1, 2, 3단계가 계속 비슷했거든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얼굴은 클로즈업을 확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딥하게 그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저희 그림 그릴 때 왜 얼굴을 약간 중점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처음에 가볍게 그리는 건 이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막 눈을 막 이렇게 파고 막 뭐 이렇게 안에 홍채까지 막 이렇게 파잖아요, 눈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 이하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제가 예시로 그린 캐릭터만 봐도 지금 여기에 막 눈을 막 팔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 이상하네. 충분히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 캐릭터가 이제 뭐 어떤 씬에서 뭐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클로즈업이 된다거나 할 때에야 그때서 이제 눈을 좀 파겠죠. 눈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디테일들이나 하겠지만, 캐릭터를 그렇게 크게 가깝게 그리지 않는 이상에는 막 얼굴에 있는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다 팔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게 그림을 잘 그리는 기준도 아니다. 물론 예쁘게 잘 그려진 눈동자 같은 게 뭔가 사람을 좀 홀립니다. 저도 그래서 한동안 계속 눈만, 공책에 보면 눈만 계속 그리고 있고, 다양한 눈매를 그리는 게 약간 어떤 목표인 것처럼 계속 그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그림으로 진짜 와 매력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분들 중에서 눈만 가지고 그렇게 사람에게 흥미와 감정을 부여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뭐 구도, 컬러, 분위기, 연출, 뭐 디테일한 다른 부분들에서 재미를 주시죠. 아무튼 이게 3단계다. 3단계는 피규어 캐릭터. 그러니까 지금 좀 웃기죠. 사실 2단계랑 3단계가 격차가 너무 커요. 이게 2단계 뭐야? 2단계는 지금 보니까 좀 예시를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인데, 1단계랑 볼게요. 1단계는 확실히 쉽죠. 거의 다 배웠잖아요. 눈, 코, 입 이렇게 그리고 몸은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그리고 2단계에서 볼수록 웃기네. 2단계에서 좀 더 관절을 추가하고 머리카락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그리고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이 라인을 잘 어울리도록 그려보고, 그리고 몸도 이제는 약간 허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데리고 다리 라인 잡고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예시는 굉장히 허접해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익숙해지고 나서야 3단계 캐릭터를 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3단계가 지금 제가 괜히 포즈를 잡아서 그리는 바람에 2단계랑 큰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별로.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3단계가 그렇게 격차가 큰 게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또 좀 썰인데, 예를 들어 아까 이제 2단계 캐릭터에서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선 같은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 뭐 그리기 시작한 게 이미 저희 큰일 난 거긴 한데 그리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어깨가 그냥 평평하게 서 있을 때, 아니면 어깨를 약간 이렇게 으쓱 하고 들었을 때, 아니면 어깨를 약간 앞으로 모으고 있을 때, 뒤로 확 폈을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게 일단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것은 2단계 캐릭터가 아무리 지금은 웃기게 보여도 바로 이런 3단계와 같은 구도나 포즈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단계, 3단계 가기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충분히 그런 과정들이 내포되어 있다. 넘어갈게요. 3단계. 대망의, 아까도 대망의 3단계라 그랬는데 이번에 또 대망의 4단계. 4단계는 아까 3단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가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렸다가, 와, 고양이다. 이 씬이나 뭐 이 작품이 이제 크게 확대되고 디테일을 표현해야 하는 시점에서 보통 4단계를 맛보게 되죠. 4단계를 완전 자신의 베이스로 깔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문가이고, 저희같이 취미로 내지는 재미로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부류들에게 4단계는 그냥 그 공부용, 학습용, 내공을 닦기 위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류와 잘못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소재지, 사실 즐겁게 그릴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실력이 아마 딸려서겠죠. 이제 한다고 한다면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관계로 그냥 프리드로잉 하듯이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4단계는 미리 말씀드리면 실사체예요. 그냥 4단계는 실사체. 옛날에는 이제 극화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실사체가 좀 더 맞는 표현이라는 의견들이 있고, 한마디로 이제 털까지 표현을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실사체를 안 그린 지가 너무 오래됐고, 사실 그림 실력도 이제 많이 하락해서 예시 들기가 무서운데, 이번에도 구도를 좀 잡고 갈게요. 머리가 있고, 쉽게 가자. 머리가 있고, 이 캐릭터 구도 잡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가이드가 있잖아요, 사실. 막 몸통은 이렇게 하고 허리를 이렇게 골반을 있잖아요. 근데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구도였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이도 잡을 수 있는 실력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애초에 이거 없이 그릴 수 있는 어떤 구도를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그릴 수 있게 된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여기에 계속 얽매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해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가이드를 따라한다고 어떤 자신의 그림이 즐겁게 그려지냐 하면 반드시 그렇진 않다. 반드시 그렇진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깔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다가 깔 수 있어. 네, 어느 정도 구도를 잡았고 이게 이제 3단계랑 지금까지 큰 차이가 없잖아요. 3단계랑 지금까지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제 확대, 벌써 확대를 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죠. 눈을 잡고 코, 턱선, 뭐 그림 스타일이야 다들 저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은 사실 하기 힘들고 그냥 즐겁게 그리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해둡시다. 아유, 괜히 또 쉽지 않은 구도를 가져와가지고 어리석게 고통을 받네요. 평소에 그냥 잘 그리던 그런 구도를 가져올 걸. 그래서 3단 저에 한해서 4단계부터는 더 잔손이 많아지고 더 지저분해져요. 여러분은 물론 이것도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뭔가 그림 그리는 방법이라기보단 뭐 이런 경우엔 이렇고 저런 경우엔 저렇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셈이었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네. 3단계와 4단계의 제일 큰 차이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머리카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라는 게 굉장히 잔선이 실제로도 선이 많은 신체 부위잖아요.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4단계가 될수록 더 공이 많이 들고 그럽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못생겼다고 하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이니까 이렇게 잡고 좀 하고 채취까지 그려주고
이 포즈가 뭐냐고 하시면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좀 무책임한 걸 약간 그냥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 싶어서 그냥 막 대충 잡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주워서 먹는? 아니 냄새 맡는? 그런 포즈 같기도 하고.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이런 포즈에서는 막 주름이 여기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는 배제하셔도 돼요. 배제하시는 게 편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편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켜야 하는 게 많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림이든 뭐 어떤 특정 분야든 이런 걸 지켜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제약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하다 보면은 그 정작 나갈 진도를 못 나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 구도는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뭐 그런 걸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그리다 보면은 완성을 못 해요. 완성을 먼저 하고 이제 틀린 점들을 지적해 나가든가 뭐 고쳐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뭔가 완성을 못하고 그치는 그 구간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특정한 디테일에 막히는 거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구도에 익숙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허리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막힐 것 같아요, 솔직히. 막힐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거 어려워 대충 아니 다리는 뭐 이렇게 있겠지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실력이 안 는다 이런 건 둘째치고 즐겁지가 않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약해. 나중에 연습하면 되지 뭐. 지금은 그냥 되는 대로 그려볼래. 아까 저기 잡았던 대로 그냥 그려볼래. 그리고 그냥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시고 틀렸어? 나중에 저기 좀 더 공부해서 고치면 되지. 고치면 됩니다. 지금 얘가 뭘 입고 있는 거지? 처음에 원래 셔츠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카라가 있는데 목은 라운드네. 뭐죠 이게? 저도 그리다 보니 깜빡했네요. 그냥 이번은 넘어갈게요. 예시니까. 손을 또 그리기 어려운 손을 뭐 하고 있는 거지? 보통 이렇게 하면 손이 엄지가 바깥으로 가니까 자신을 때린 걸로 합시다. 퍽. 난 정말 저기 나쁜 놈이야. 내가 순이를 다치게 했어. 이건 너무 농담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디테일을 파는 거죠. 파고
그리고 그게 차이가 있다. 3단계부터는 그림을 계속 지워가면서 맞는 그림을 그리려고 사실 약간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잘 모르겠는 거 일단 그리고 나중에 고치면 되지, 나중에 배워와서 저기 고치면 되지라고 말은 했지만, 너무 틀린 거는 그냥 두는 건 사실 약간 나태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귀를 잘못 그려서 여기다 그렸어. 턱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어. 뭔가 이렇게 내가 고칠 수 있고 내가 실력이 있는데 안 고치는 건, 그거는 약간 저기 뭐야, 나태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최대한 고친다. 고칠 수 있는 건 최대한 고친다. 좋은 말이네요. 있는 건 최대한 고치. 이렇게 그리고 이 쫄티 긴팔 쫄티 이거 어쩔 거야.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여기 이쪽 라인도 지금 좀 어색하죠. 아마 이렇게 이쪽으로 좀 더 갔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일단은 예시를 너무 저기 오래 파고 있는 건 좀 그렇고, 실사체를 굳이 3단계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나요? 피규어체는 좀 더 이렇게 직선적으로 시원시원하게 뻗은 선들, 그리고 이제 4단계 실사체로 가면은 그 몸의 굴곡들을 최대한 표현해줘서 최대한 좀 더 실제감이 있게 한 게 목적인, 물론 그렇다고 그냥 다 이렇게 진짜 사람처럼만 그릴 필요는 없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화풍이 좀 깃들기 시작하죠. 그거는 충분히 실력을 쌓고 표현력이 좀 있는 분들이 하게 되시는 거고, 저희도 물론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리는 거니까 일찌감치 그런 자신의 풍을 수립하는 거는 좋긴 한데, 지금 제가 여기서 뭐 그걸 알려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기보단 이렇게 선을 긋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관둘게요. 자, 2단계 때문에 이걸 나래비하기가 좀 무서운데, 오늘 배운 거 1단계 펜시 캐릭터는 최대한 동그란 머리와 그걸 기준으로 한 소극적인 팔다리, 그리고 문제의 2단계 두렵다. 이거 김치맨이랑 뭐가 달라? 2단계의 웹툰 캐릭터, 관절이 최소한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뭐 머리카락 내지는 어떤 표정의 디테일들을 좀 더 살려내는 방향. 3단계 피규어 캐릭터. 3단계는 좀 더 직선적인 선 내지는 간결한 선으로 인체의 구조를 조금 더 드러내는 형태로, 4단계 참 못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4단계가 이게 왜 이렇게, 4단계가 좀 더 실제와 가까운 몸의 구도나 근육들, 그리고 뭐 머리카락의 표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은 디테일이 추가된 4단계, 이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캐릭터를 그려보겠다, 내가 캐릭터를 좀 취미로 그리겠다, 내지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서 그걸 그리는 거에 즐거움을 느낀다, 그런 분들이라면 1단계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2단계로, 그리고 익숙해지면 3단계로,
사실 3단계에 도달한 시점에서 당신은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는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림을 잘 안 그리시는 분들 중에 3단계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나는 학구열에 불타 좀 더 완벽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러겠어. 디테일하게 그리겠어. 그러면 이제 4단계까지 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4단계는 예시가 좀 잘못됐어요. 좀 더 클로즈업 된 그런 느낌의 예시를 들었어 했는데 뭔가 전신을 다 표현해야 하게 되다 보니까 저런 이상한 생뚱맞은 예시가 나왔네요. 심지어 틀렸어. 아무튼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그림을 연습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권해드린다기보다는 내가 어느 단계를 그리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아시면서 그리면 목표 잡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고, 그래서 캐릭터 4단계는 여기까지. 여기다 1번을 썼네. 몇 번까지 하려고. 이걸 지울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굵기가 너무 안 맞아서 이렇게 있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팁 같은 것들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막 굉장한 팁은 물론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의외로 막혀있고 쓸데없는 습관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땐 있었어서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강의, 반강의 같은 거를 준비를 해봤어요. 준비를 해봤다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잠깐만요. 목이 너무 타는 관계로 커피를 좀 마시고. 아니, 캐릭터가 커피 먹고 하는 것도 구현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네요. 이렇게 커피 잔을 그림으로 띄워놓는 거지, 이미지를. 그거에 이렇게 접착해서 이렇게 면 마셔지면 좋잖아요. 일단 1, 3, 4단계는 마쳤고요. 이것만으로도 좀 뿌듯하네요. 어떻게 생각한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나간 것 같아요. 4단계에서 망하긴 했는데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이제 남은 거는 몇 가지 그림의 팁. 이거는 막힌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1, 2, 3, 몇 단계든 간에 턱선을 먼저 그리려고 하지 말 것. 이건 뭐냐면 1번 턱선을 먼저 그리려 하지 길어 말 것. 잠시만요. 저 너무 장기간 작업 때문에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턱선을 먼저 그리려 하지 말 것. 이게 1번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 그리시는 많은 분들이 얼굴을 먼저 그리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그리고 눈썹까지 그리고 코, 입까지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턱선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턱선이 나올 때까지 귀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약간 턱이나 뭐 이런 볼 그리고 눈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들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좀 갈팡질팡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리면 이마는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고 눈 부분은 좀 들어가 있고 볼은 튀어나와 있고 그 턱도 살짝 볼에 비해서 각이 져 있고 턱이 뭐 여긴가 이렇게 턱선을 어디로 연결해야 될지 좀 고민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사실 쓸데없는 불필요한 노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카락을 먼저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턱은 여기 어딘가 있어. 머리는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두상이. 그러면 머리카락을 먼저 그리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머리카락을 그리고 앞머리가 이렇게 있고 뒷머리가 있고 뭐 이렇게 긴 장발이라고 칠게요. 귀가 좀 보이고 이렇게 막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지울게요. 그러면 벌써 이 부분에 대한 선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선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이 아래쪽 턱만 이쁘게 잘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 더 심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턱을 정말 요만큼만 그려도 되는 그런 그림들도 있단 말이에요. 눈을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을 경우 그럼 턱은 정말 여기만 그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머리카락 없이 턱부터 그리려고 하면 보통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쁜 턱 모양이 나오는지 막 수도 없이 선을 그어보고 좌우 대칭을 막 맞추고 결국은 여기는 필요 없어지는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턱선을 먼저 그리지 말고 차라리 머리카락을 먼저 그려라. 근데 물론 머리카락을 먼저 그리는 것도 어느 정도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한 거라
좀 케바케일 순 있는데, 그래도 턱선을 먼저 완성하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어떤 자신만의 룰 같은 거를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선인데, 선을 좀 길게 쓸 선인데, 이제 털선이라고 하죠. 미술 그 업계 미술 업계 쪽에서는 털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을 예를 들어 똑같이 또 캐릭터를 그리고 그렸다 치고, 이제 어깨를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어깨가 여기서 이렇게니까 이렇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선을 쓰게 되는 구간도 있고, 이게 장기화되면 그게 사실 제일 암울한 건데, 이렇게 선을 쓰는 이유는 뭐 당연한 거지만 내가 이 형태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 내지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되게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그리려는 버릇 같은 것 때문인데,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이렇게 탐구해 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점점 그 선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 번째는 좀 이렇게 그리고 좀 더 가다가는 그냥 이렇게, 나중에는 뭐 이렇게 그냥 손도 한 번에 막 뽑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선을 점점 길게 쓸 걸 의식하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이런 얼굴 선 같은 것도 왜 선이 이렇게 깔끔해야 사실 예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톡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이게 뭐 스케치 단계든 아니면 그냥 뭐 낙서든 뭐든 간에 아무튼 이 털선은 사실 되게 보기가 흉물스럽죠. 수염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을 점점 길게 쓰려고 노력하거나 의식하고 선을 쓴다. 선을 쓴다고 표현하니까 되게 교육 같네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특정 구간에 이렇게 제한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 내가 그린 뭐 이런 거는 어깨는 내가 그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가슴 부분 그리는 건 쉽지, 내가 가슴 하나는 또 잘 그리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잠깐, 왜 가슴을 예로 들어? 가슴 말고 반대쪽 어깨로 할게요. 반대쪽 어깨는 내가 한 번에 잘 그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뽑아보세요. 더 길게. 아이고 이거 뭐야. 계속 길게 뽑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림을 한 붓 그리기 했는데 그게 형태가 안 틀렸잖아요. 그게 진짜 궁극이죠. 근데 당연히 그러기는 어렵고, 조금씩 교정을 해야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한 붓 그리기로 캐릭터를 그릴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이 정도 자신 있어 해도 더 길게 뽑아보세요. 그게 이제 선을 계속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선을 점점 길게 쓸 것. 이게 두 번째고, 붓 그리기.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세 번째부터는 할까 말까 다시 고민한 거긴 한데, 그런 거 있어요. 모작이라고 하잖아요. 모작. 하지 말 것. 이게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림을 공부하거나 뭐 그림을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내지는 어떤 실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림들을 따라 그리는 행위가 추천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맞고, 근데 자칫 정말 모작은 안 좋은 버릇이 들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따라 그리고만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그림을 모작을 했는데 이거 영향이 너무 큰 거야. 이 영향이 너무 커서 이 뒤로 내가 뭘 그리던 간에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만 하고, 구도는 이게 편하고, 왜냐면 그려봤으니까. 한번 빡세게 그려봤으니까. 내가 창작으로 그린 거는 완성도가 낮아. 끝까지 완성도 못하고 발도 끝에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어. 근데 모작은 따라 그리는 거니까 얼추 막 재밌어서 막 발가락까지 다 그렸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약간 갇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막 모작을 이렇게 쓰지 말고 넉놓고 모작하지 말 것. 이게 차라리 맞겠네요. 모작은 하면은 만족도가 커요. 뭔가 누군가가 완성해 놓은 어떤 좋은 그림을 내가 어느 정도 얼추 흉내만 내도 내가 평소에 안 그려본 구도, 뭐 스타일, 컬러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맛보기 때문에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 해냈다 같은 느낌도 들고, 완성을 하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내가 뿌듯하니까 굉장히 연습이 잘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운동 부위를 이렇게 막 느끼면서 뭔가 집중하면서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 크다고 하듯이, 모작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작을 해야 조금씩이라도 얻어가는 게 있는데, 정말 단순 모작, 생각 없이 하는 모작은 정말 그냥 따라 그리기, 남이 그린 선 따라 그리기, 그리고 기억에도 잘 안 남고 혹시나 기억에 남아도 어떤 족쇄가 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모작하지 말 것. 넉놓고 모작하지 말 것. 그리고 4번은 뭐 이거는 사실 딱히 없어요. 쥐어짜내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위에서 줬던 팁들이 너무 무지랭이 팁이라 좀 더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좀 중요한 건데, 4번은 별도 페이지로 가자. 4번이 크게 그릴 것. 이게 마지막 팁입니다. 크게 그릴 것의 의미는 아까처럼 4번 그 실사체 같이 내가 막 신체 디테일을 파가지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거가 아니라면 그냥 즐겁기 위해서 그리는 거라면 이런 디테일을 안 파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파야 될 디테일은 따로 있어요. 근데 안 파도 되는 디테일을
하지 말고 그냥 크게 그려라.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이 아까처럼 캐릭터가 있고 그냥 귀엽게 그리고 일단 대충 귀엽게 그리고 뭐 어깨에 옷을 그린다고 치면은 이렇게 어깨를 그리고 막 여기 이런 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팔은 이렇게 여기가 주름이 좀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팔꿈치고 여기 뭐 이렇게 팔꿈치 주름이 있고 또 그냥 일자로 이렇게 가면 없어 보이니까 뭔가 내가 디테일을 놓친 것 같으니까 여기도 막 이렇게 주름이 있고 막 주름이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막 여기 소매 부분에 막 이런 주름이 있고 막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100% 있습니다. 있고 그 뭔가 그림이 좀 없어 보인다거나 자신감 있게 그리지 못했다라고 인상이 드는 요인 중에 이게 좀 커요. 불필요한 디테일을 괜히 많이 넣어놔서 시선을 막 분산시키고 그림을 좀 조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크게 그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렇다고 이렇게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좀 뭔가 매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크게 그린다는 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크게 그린다. 그리고 몸 셔츠도 그냥 크게 그린다. 바지도 크게 그린다. 근데 디테일은 어디서 챙기냐면 이런 주름이 아니라 어떤 옷에 뭐 장식이나 바짓단에 튀어나온 뭐 그런 것들 최소한의 주름 뭐 신발의 디테일 막 이런 데에서 디테일을 줘야지 막 지금 이거 허전한데 여기 주름이 원래 이렇게 줘야 되는데 하고 이상한 불필요한 선을 넣는 순간 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옷도 크게 그냥 크게 팔도 이렇게 뻗잖아요. 그러면 그냥 크게 이렇게 그냥 크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깨 같은 걸 그릴 때도 이렇게 어깨 인체에 맞춰서 옷을 이렇게 그린다? 어색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크게 그리셔도 돼요. 그 디테일은 어디서 주냐? 그냥 작은 주름. 실제로 있는 주름을 그려야 돼요. 그냥 무심하게 툭. 무심하게
이것도 지금 제 기준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작은 걸로 느낌을 살리는 데서 그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맞다기보다는 그게 보기에 더 편하고 그리는 사람의 괜한 수고도 안 들어가요. 막 여기에 선 넣고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막 주름이 있고 되게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더 좋은 때도 있겠지만 뭔가 그냥 연습하거나 재미로 그리고 내가 애정을 담아서 뭔가 그리는 그런 경우엔 되도록 크게 그리는 방향으로 그리시는 게 더 즐겁고 형태 잡기도 편하다. 이런 여러 선들로 진행하는 그림은 뭔가 하나 틀리면 이걸 또 다 이만큼 뭉텅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크게 그린 선들은 드러낼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틀면 그만이고 훨씬 뭐 연습량이나 어떤 그런 연습량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4번은 크게 그릴 것. 이게 네 번째 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1번은 턱선을 먼저 그리지 말 것. 헤어 머리카락이나 내지는 이게 예시를 하나 더 들어도 되겠다. 제 포즈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얼굴이 이렇게 있고 뭐 만세를 하는 근데 이렇게 약간 카라가 있는 옷을 입는 바람에 이렇게 너플 했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옷을 입은 여자아이를 그리는데 뭐 이미 어느 정도 예측하셨겠지만 그냥 머리를 형태를 턱을 형태를 그릴 필요가 없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와 하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막 그렸죠. 그러면 사실상 턱선은 이미 여기선 그릴 구간도 없잖아요. 여기에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좀 있고 막 이런 식이라면 턱선을 그릴 필요도 없어지는 그런 구도나 포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턱보다 더 앞에 나와 있을 어떤 물체를 먼저 그리는 게 더 절약적이고 그리기에 편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턱선보다 앞에 나와 있는 걸 먼저 그린다. 머리카락의 경우엔 머리카락을, 옷의 경우에는 옷을, 팔이나 다리의 경우에는 팔다리를. 그러면 턱선을 굳이 그릴 필요가 없고 뭔가 내가 손을 더 아낄 수 있죠. 아무튼 두 번째는 선은 점점 길게 쓸 것. 처음엔 털선으로 가겠지만 안 가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한 번에 뽑고 나중에는 그걸 더 길게 뽑아서 좀 더 길게 이거 뭐야 그림 되게 이상하네요. 그리고 3번은 너무 맹목적인 모작은 하지 말 것. 이거는 말하기 좀 고민됐는데 그래도 네 넉놓고 모작하지 말 것. 마지막으로는 크게 그릴 것. 이거 되게 중요해요. 크게 그리는 거랑 선을 점점 길게 쓰는 거랑은 사실 약간 일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크게 그릴 것, 선을 점점 길게 쓸 것. 벌써 꽤 분량이 강의 분량?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더 길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교육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기 미세 팁.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취미로 그림 그리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내지는 저렇구나 하고 어떤 막혀있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대놓고 완성도 있는 캐릭터, 그리고 이제 좀 저도 약한 부분이긴 한데 채색이라던가 아니면 음영이라던가 좀 더 딥한 내용들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던가 해보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피곤하고 힘들면 다시 동물 캐릭터 같은 걸 또 그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거가 궁금해요 라거나 알고 싶어요 라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그런 것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콘텐츠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저한테는 제일 보람 있고 기쁜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